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가끔 핑계 삼아 그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런 저희의 생각을 굉장히 비웃듯이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라는 곳의 회장님이시면서 또 오바마 정부 건축 자문위원인 그는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그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실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의 회장이자 오바마 정부 국립건축과학원 이사인 하형록.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훈을 걸고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하형록 회장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 안 하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습니다 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한참 차별을 받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탁 서가지고 팍 나를 가만뒀어요. 어떻게 고객을 만족을 시키는지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프린시플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 모든 것이 계획 없는 속에서 하나님 계획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서 네. 우리가 새로워지면 팀하스의 회장님이십니다. 성함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하형록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회장님의 어떤 행보를 계속 대본으로 체크를 하면서 와, 진짜 다이나믹한 삶을 사시는구나. 일단 첫 번째가 주차 빌딩 전문 건축회사죠, 팀하스가. 맞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 회사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 너덩. 막 이렇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 힐링 토크 회복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직접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심플하시네요. 근데 진짜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주차 빌딩에 관련된 회사. 예.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미국 사회는 이때까지 네. 차의 중심으로 도시 개발도 되고 네네. 그 도시 계획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기는 거는 네. 도시 그 도로의 질서를 참 중요시기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될 때가 있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차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회사가 설계하는 그런 규모의 주차 중심으로 된 종합 빌딩은 저는 한국에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 빌딩은 한국에서도 주차 빌딩이 있지만 그냥 정육면체의 빌딩에 뭐 1층, 2층, 3층, 4층 층층이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만 생각을 했는데 이 회장님 회사 티마스의 어떤 설계는 전혀 다른 아주 예술적인 경지에 이른 유명한 작품 수준의 빌딩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조합 빌딩이니까 네. 그 쇼핑 가도 다 차로 가니까 그렇죠. 쇼핑하고 주차하고 같이 있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스테디움 그거 하면 그런 데는 우리가 설계할 때 보통 뭐 4,000대, 6,000대 이래 들어가는 주차 빌딩을 설계를 해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스케일 정말 크군요. 예. 저희가 영화로 본 미국 사회에서는 주차 빌딩은 없었거든요. 쫙 세우고 네. 바로 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땅이 넓으니까 그냥 막 세우면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거기도 주차 전쟁이군요. 그렇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참 발음이 어렵군요. 언스텐영 예. 맞나요? 예. 최우수 건설기업가상, 그리고 필라델피아 올해의 엔지니어상,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상, 지난 2013년에는 오바마 정부 국립건축과학원의 이사로 선임되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볼 만한 이제 여러 가지 영광입니다. 목사님. 힐링 토크 회복 진행자로 참 이렇게 보람을 느낀 적이 없는데 한국 땅이 아닌 미국 땅에서
그렇죠. 처음에는 누구도 그렇듯이 새로운 환경이 좀 낯설고 당연하죠. 적응하는데 힘이 네. 드셨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성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장님의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님이라고 말씀을 네, 맞습니다. 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6.25 때 학도병으로 전쟁을 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신학교에 가셔서 신학교에서 있는 동안에 부산의 영호동에 있는 나환자촌에서 목사님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자선해서 가는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 나환자에 대한 인식이 참 안 그렇죠. 좋았으니까 예. 아버지가 또 그때 자선해서 거기 가서 13년을 거기 계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 미국 올 때까지 그 나환자촌에서 자랐어요. 그 어린 시절을요. 어린 시절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걸 보면 아버지는 보면 어떠한 그 결단적인 그 시각이라 그러나 모멘트, 디파이닝 모멘트에 주저하지 않고 항상 학도병도 필요로 하니까 난 간다, 전쟁하러 간다. 그 다음에 그 나환자촌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간다. 그 다음에 또 미국도 간다. 그런 것을 많이 배웠고 그것도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많이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예. 것 같아요. 그 결단을 내리는 아버지의 예. 모습처럼 예.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인격적으로 그 한센병 환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했던 적은 없었는지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죠. 저 선입견이 예. 있으니까. 예. 이제 그 국민학교 1학년 다닐 때쯤 됐을 때는 이제 거기서 살면서 그 나환자 애들이 가는 곳은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같이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가까운 동네 즉 부산 대연동에 네. 가까운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 가려면 버스 종점까지 한 30분 걸어야 되고 그다음 버스를 타고 한 15분 가서 제일 가까운 국민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이 매일 참 힘든 거는 걸어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네. 그 마을을 지나가야 돼요. 나무는 전부 논밭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없고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사는 그 동네 애들이 내가 이제 문동이라고 아이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 우리 형하고 저하고는 다 눈치를 보고 네. 아무도 없다 싶으면 막 죽도록 뛰는 거예요. 그럼 어느 사이에 애들이 티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돌을 던지고 그래서 머리에 흉터 많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 정도예요. 예. 그때는 뭐 그 1960년 중순이니까 뭐 그쵸. 애들 뭐 안 봐주잖아요. 막 돌 던지는 거는 보통이니까. 그 상처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아우 나는 가기 싫어, 뭐 학교 가기 싫어 이런 반항도 한번 했을 법하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듣기로는 네. 그냥 받아들이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번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네. 차장 네네 차장. 차장이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손이 많이 없으니까 나한테 우리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너 어디 사냐, 꼬마들. 그래서 저쪽 산다 그랬더니 감이 잡히는가 봐요. 저 나한자 쪽이구나. 그러니까 했는지. 그래서 이제 돈을 주니까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어요.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네. 참 오늘 참 멋있는 착한 차장을 만나가지고 네. 돈을 안 받아가지고 우리 올 때 과자 사 먹었다 그랬더니 네. 갑자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차별을 세상에서도 차별을 받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기억이 나요. 그렇죠. 어린 마음엔 그게 이제 순수하게 다가왔지만 어른들은 게 보이니까. 그렇지. 그래도 참 그런 것들을 추억처럼 생각하셔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데 그렇죠. 그걸 절망적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또 희망적으로 우리의 기초로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나는 그쪽으로 보기로 그렇죠. 작정을 했습니다. 그 병과 싸우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맞아요. 우리가. 예. 그럼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은 언제 가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나환자촌에서 13년 동안 있으니까
선교사가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선교사 신학교에 계시는 선교사가 가끔씩 여름 방학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일하러 도우러 온대요. 네. 근데 한 해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섬길까요 하니까 저 나 혼자 초원 있는데 한번 가시겠습니까 해서 그분들이 좋다 네. 가겠다. 네. 그러면 이제 있을 곳은 안전한 곳은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은 나 혼자 촌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돼요. 네.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촌이 다 보여요. 네. 걸로 가면 되니까 저 걸로 가라고 해서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우리랑 글쎄 한 달 정도 같이 지내시면서 이제 떠나시는 날에 네.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대요. 당신네들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형이 있고 여동생, 남동생이 4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아버지 대답이 글쎄 뭐 하나님한테 맡기기로 했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대로 뭐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떠나면서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네. 미국에 와서 공부 안 하겠냐고. 오. 그러면 자녀 교육 다 해결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가 좋습니다 하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거 얼마나 예. 정말 너무 땡큐한 네, 얘기잖아요. 그때는 네. 미국에는 선교 크리스천 교회 단체에서 초청하는 거는 정부에서 절대로 거부 안 했어요. 그래요. 그만큼 인정하고 네. 트러스트했기 때문에. 몇 살 때부터 그럼 미국에서 학창 시절이 시작된 건가요? 12살. 12살. 한국 나이는 13살, 미국 나이는 12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12살 그 어린 아이들의 세계도 서로 다 있잖아요. 서로 그럼요. 뭐, 예, 그, 특별히 제일 고독스러운 것은 네. 이제 책을 읽고 그 네. 감상을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영어 하나도 모르죠. 앞에 나와서 이제 못하는 영어 말로 하면 애들이 킥킥 웃는 거예요. 한마디 웃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려도 그 애들이 뭐 말 듣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참 고독스러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아시안 계통의 여학생들보다 아시안 계통의 남학생들이 차별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덩치에서도 좀 밀리고. 근데 그런 걱정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키가 크셔가지고. 예, 그때 어떤 남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차별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동양인은 좀 우리 식구밖에 없었어요. 또 완전히 백인이고 흑인도 거의 없는 그런 교수에서 자랐기 그래요. 때문에 물론 한국말을 빨리 잊어버렸지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차별이 당연히 심하는데 이제 놀리고 하는 거. 네. 그런데 하나의 덕을 본 게 있습니다. 어떤? 한참 차별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 그때 처음으로 네. 동양 영화가 인기를 끌었어요. 오. 그게 뭐냐 하면 브루스 리야. 아. 근데 브루스 리는 완전히 미국 애들 보고 이는 완전히 못 보던 것이 하니까 그건 한번 나를 제일 못 살게 구는 그 애들이 그 브루스 리 영화를 보고 네. 나한테 와서 카라리 아니야. 그러나 태권도 미국은 카라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카라리 그 아니야. 가라데라고 그러죠. 가라데. 카라리. 번역을 좀 해드리면 카라리. 카라테를 아니야. 가라데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지혜가 탁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권도를 딱 2번 배웠어요. 갔는데 2번, 3번인가 배웠는데 이런 거 하는데 있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탁 서가지고 팍 했죠. 그랬더니 거꾸로 나를 가만뒀어요. 뭘 또 이제 한다 생각을 한 거죠. 무술을 한다. 네. 그 아벼 한번 해주시죠.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안 건드렸을 텐데. 그런 또 재미난 일화도 있으셨겠네요.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갔을 때는 또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또 이제 안정이 잡혀야 되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또 많이 열심히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버지는 물론 한국에서 목회를 13년 했지만은 와서 학교 다니면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목수일 낮에 하시고 저녁 때는 택시 운전사 하셨어요. 네, 우리도 다 재워놓고 밤중에 택시 운전사 하시고 나중에는 한 번은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머니 보고 아버지는 왜 자꾸 밤중 되면 웃으시냐고. 그렇죠. 어린 마음에. 차마 우리한테 말은 못하고 아. 저녁에 택시 운전사하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내가 1년 딱 지나니까 나보고 아빠 좀 도와줄래 그러더라고. 도와줘야지 뭔데 했더니
택시 운전사는 힘드니까 그만두고 네. 큰 빌딩에 들어가서 네. 이제 그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공부해야죠. 또 낮에는 또 묵수를 일했죠. 그렇죠. 자기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공부하는 시간은 네. 내가 가서 도와주면 자기는 그때 한두 시간 공부를 하고 나는 그래서 쓰레기 걷고 그런 것을 하고 그거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아버지하고 가서 그것도 이제 모자라니까 네.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이제 집 페인트 칠하는 거 시작했어요. 둘이서. 아휴, 진짜 일 많이 하셨네요. 예. 거기 가장 놀랐던 게 그 취직을 하시고 이제 건축회사에 처음 취직을 하신 거죠? 그쵸, 예. 네. 그게 몇 살 때셨죠? 22살? 22살. 근데요, 29살에 간부가 되세요. 초고속 승진으로. 예. 대개 미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와서 뭐 다시 이제 뭐 가고 생활 패턴이 뭐 가정이 최고다 해서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또 여기 와서 그래도 한인으로서 이 나라에서 그래도 좋은 롤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좋으니까 네네. 특별히 하면서 고객들이 나를 많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 보스가 그걸 보고 당신은 말이야 젊고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기면 일이 끝나고 이제 그 고객이 프로젝트를 딴 걸 주잖아요. 네. 그럼 대개 보면 그 프로젝트를 줄 때 그 회사 사장한테 전화를 먼저 하잖아요. 네네. 당신 회사 열심히 해서 우리 내 프로젝트 하나 더 준다. 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일을 끝내면 이상하게 그 주인 고객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잡을 주고 보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그게 되지 굉장히 않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괜히 보스한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장님? 근데 이제 그분은 주인 쪽이니까 어쨌든 들어오니까 좋잖아. 일단은. 예. 그래서 이제 그쵸, 일이. 하면 근데 자기는 한번 부르더니 그게 참 특이하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고객을 만족을 시키는지 네. 그런 관계를 가져서 그런 큰 프로젝트가 생기면 나한테 안 오고 네. 당신한테 오냐. 근데 그 질문이 질투여서 오는 게 아니고 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어떻게? 그냥 대접 잘해주고 열심히 해주고 무조건 신용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연애할 때 그 프린시플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 이거 그게? 중요한 거 나왔어요. 연애할 때 원칙을 고수했다. 그렇죠. 자, 연애할 때. 연애할 때 기본적인 연애할 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주 전화하는 거. 그리고 이상적인 남자 예, 자주 전화하는 친구십니다. 거. 그다음에 이제 약속 시간이 이제 5시면 안 해도 되는 전화. 4시에 1시간 있으면 갈게 이런 거. 그리고 진짜 그렇죠. 남자들은 그런 전화를 왜 해라고 하는 전화들을 그렇죠. 여자들은 예.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고객도 우리 프로젝트가 내일 모레 끝나면 네네. 전화 걸어서 내일 모레 추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끝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싸잖아요. 준비도 안 되면 네. 드로잉을 싸가지고 보내면 전화 걸어서 드로잉이 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다음 월요일 날 도착할 겁니다. 도착이 안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이러한 식으로 쭉 나도 모르게 해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그 고객 그러다 보니 고객이 나한테 더욱더 이렇게 트러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프로젝트 있으면 나한테 신이 나서 나한테 먼저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너 보산 이야기 해주라 그런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네. 없으니까 네. 계속 그러니까- 전화해서 안심시켜 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이제 그 책임자 분이 보더니 그러면 충분히 회사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그 회사 보드에다가 이 사람은 28, 29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딴 회사로 가기 전에 네. 누가 데리고 가기 전에 잡자. 그래서 잡는 회장님의 거예요. 부의 축적의 비결은 연애 고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 근데 그 전에는 그때 연애 별로 안 해봤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잘 해왔어요. 수습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부인을 의식하신 따님을 의식하신 수습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연애할 때 잠깐 이제 딴 길로 새서 연애할 때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부인 되시는 분. 한참 후에. 한참 후에. 네, 예, 한참 후에. 우리 어떤 얘기? 여동생으로 통해서 만났어요. 여동생이? 여동생의 친구의 친구였어요. 여동생의 친구의 친구. 네. 딱 만나는 순간 남자분들, 여자분들 뭐 종소리가 들린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느낀다고 몰랐는데. 하는데 예. 어떤 약간
다른 느낌이 있었나요? 제가 26 됐을 때 네. 내가 하나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내 앞에 나타나는 여자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막 보내길 예. 어려운 기도 아니에요. 네. 그때 우리 여동생이 한국에서 네. 고려대학교 공부하고 있었어요. 의과대학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네. 자기 이제 아파트에 오니까 밤늦게 오니까 친구 2명이 놀고 있어요. 네네. 그건 딱 내가 도착하니까 그래서 이제 5분도 안 돼서 가는 거예요. 네. 시간이 늦었다고.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벌써 가십니까? 어쨌든 갔어요. 그다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여동생이 자기는 병원에 가야 된대. 네. 근데 난 내일 모레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너 나 혼자 돈 어떡하냐고. 네. 난 한국에 서울에 아는 친구 한 명도 없는데 네. 그랬더니 나보고 오빠는 알아서 해. 뭐 가버리는 거야.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동생들은. 또 나는 또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네. 이끄지 왔는데 아파트 혼자 있을 수도 없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아가씨들 2명 왔는데 그 둘 중에 하나 좀 나 구행시켜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네. 누구? 그러는 거야. 그렇죠. 정확합니다. 누구? 걔?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10월 그렇지요. 그다음 아침에 만났어요. 와, 드라마 같아요. 누구? 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만남을 돼서. 이어가시는 중에 네. 결혼해야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결심을 한. 이틀 동안 네. 둘이서 이제 구경하고 그다음 떠났죠. 떠났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아른아른. 그 글씨가 시적으로 써졌대다. 결정적으로 사랑에 빠진 이유가. 데이트를 하는데 네. 의사 그러는 거 발언 저 오피니언이 너무너무 정확해요. 뭐든지 아니면 yes 아니면 no가 나와요. 그런데 다루기 너무 쉽잖아. 아니에요 하면서도 맞아. 그게는 미국에서 사람은 그 문화는 정확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몇 번을 만나면 이 대답이 좀 애매하게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자꾸 생각이 만들어. 싫어 그런 거. 그냥 밥 먹을래? 혼자 Yes, no. 영화 보러 갈래요? 아니다. 그러면 일이 쉬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 결단이 참 잘하구나. 그래서 그게 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거 너무 알 것 같아요. 한국 네. 많은 남자들이 지금까지도 머리를 싸매고 있는 고민입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읽을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네. 그러셨구나.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또 회사의 가장 어린 관리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사가 미국 전국으로 한 10개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력이 되면서 이스트 코스트 동부 쪽에 보스턴하고 필라델피아하고 템파, 플로리다 네. 그 세 오피스 제가 총책이 맡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경험을 예.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붙잡으신.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면 이렇게 또 나보다는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한저촌에서 그렇게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네. 내가 축복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까지는 3대까지 간다 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잘 되겠구나. 이러한 참 생각으로 살고 나는 내 일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중력인데 중력이 딱 10명 있는데 다 50대 이상 60대예요. 딱 한 명이 40대인데 네. 나는 28, 29이고 10년만 있으면 그분들은 다 은퇴하시고 네. 그 45살 하고 이제 둘이가 남았는데 네. 뭐 사장 CEO 되는 거는 시간 문제구나.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자부심으로 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야망이 있을 나이고 예. 또. 그러고 있는데 하루 한 31살 됐나? 네. 32살쯤 됐을 때 고객 만나러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네. 그 아침 미팅에
10월 달인데 날씨가 좀 싸늘한 그 날씨인데 진땀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감기가 좀 심한 감기가 오나 아니면 두통이 오나 몸살이 온 거 다 하고 신경 안 쓰고 가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탁 쓰러지는데 앞이 완전히 안 보이고 네. 그다음에 뭐 식으로 막 탁 쓰러지는 내 그 기분까지 지금 나요. 그래서 이제 깨고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 5초 지났는지 5분 지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차들은 아주 계속해서 3차선인데 네. 나는 가운데 있고 3차선 확 지나가고 있어요. 혼자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에 옮기고 네. 옮기는 순간 충격.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쓰러지더니 그래서 당장 전화를 걸어서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네. 차분하게 병원에 가래요. 갈 수 있네. 갈 수 있다고. 간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네. 내 심장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장에. 예. 그 밤에 바로 저한테 그 페이스메이커, 한국말로 뭐죠? 페이스메이커? 그 심장 박동기. 박동기를 예. 예. 그것을 바로 집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때는 지방 병원에 갔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앰뷸런스 통해서 대학병원으로 제가 다니는 학교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학교 대학병원으로 보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2주 동안 검사를 하더니 이 심장은 좀 심각해서 회복될 길이 없다. 어머나. 예, 그래서 앞으로 심장 이식 수술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영화 보면 그 디피브레이터라고 심장마비 걸린 사람들 이게 가다가 샥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이 몸 안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째고 그 안에 불 가서 그 CPR 하듯이 예, 이렇게 하는 그것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왜냐하면 기다리면 죽으니까 계속 자극을 딱 주는. 이게 이제 뛰면 적시 시간을 보통 그것 때문에 1분 안에서 죽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패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페이스메이커 배에다가 이 정도 그거는 배터리가 이 정도고 그다음에 전자 제품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시하고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2년 견뎌냈어요. 1년 반 정도.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또 수술을 계속 하신 건가요? 그리고는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의사가 이제 때가 왔다. 오늘 집 못 간다. 네. 그다음에 오늘부터 심장 이식 수술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서 6개월 기다렸습니다. 그럼 맞는 심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인 거죠. 예. 저 병원에서 있으면서 확률이 네. 25%밖에 안 돼요. 사형률이요? 예. 병원에서 자기 심장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50%예요. 하긴. 그러면 우리가 한 20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서로 쳐다봅니다. 아이고. 우리 중에 50%는 내일 모레 자다가 죽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심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1년 사이에 그 인펙션이나 그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감염. 예, 감염하고 수술이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 부작용 때문에 죽는 사람이 또 50%예요. 그러면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25%인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난 참 수술하고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25%니까 뭐든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매달려야지. 예, 그때 못 매달리니까 내가 아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갖다 놓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안 빼고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읽는 거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뭐고 예수님의 힘이 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믿음이 강해지고 이제 밤 12시 되면 다 가잖아요. 네. 의사도 가고 간호원도 한 명만 앉아 있고 조용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이제 혼자서 기도 생활했죠. 그렇죠. 이게 가끔씩 이렇게 저는 이게 벌인가요 싶은 어떤 일들로 막 주변과의 격리를 시켜주실 때 그때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1대1로 딱 준비 태세를 갖추는 시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을 6개월 동안 읽으면서 네. 내가 만일 새 심장을 받아서 다시 살아난다면 네.
삶의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그러는 동시에 한번 신문을 읽는데 신문에 어떤 그 수펜 키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네. 그냥 어떤 단체 가지고 밥 얻어 먹는 거. 예. 그런 단체에서 문을 닫는데요. 신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내가 만약 다시 나가면 이런 단체를 도와줘야겠구나. 그 작정을 이제 했어요. 네네네. 예. 그러면 저런 단체를 효과 있게 도와주려면 네. 내가 비즈니스에서 난 딴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에 있을 때 참 돈을 많이 벌어줬는데 그 돈을 반만 되더라도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쵸.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네. 딱 그 우리 회사에서는 잘 나를 해줬잖아요. 당신은 그러면 스트레스 드는 건 하지 말고 운영이 스트레스 되잖아요. 그쵸. 사람 관리하는 스트레스 되는 건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고객들 관리하라. 참 처음에는 참 좋게 들렸는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으니까 고맙다 하고 나는 밖에 나가서 네. 의료 찾는 또 단체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면서 회사를 시작한다고 딱 내고 나왔습니다. 사표를 내고 네. 그 안정적이고 예. 뚜렷하게 편한 예. 그 회사를 사표를 내고 예.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 나오셨는데 가족들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제 좀 기반 자체가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흔들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가 예, 결단력 강하시죠.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역시 의사 표현이 분명하시잖아요. 분명하죠. 예스, 예. 노. 예. 이번엔 노. No.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제대로 된 심장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집도 제대로 아기도 제대로 안 봤는데 난 참 많이 본 것 같은데 다이퍼도 체인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기억이 참 많이 달라요. 맞아 기억하다. 그래서 내가 했더니 새로 회사를 시작하면 그보다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고. 그분 어떻게 몸이 지탱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도 말 좀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옛날에 많이 참았잖아요. 네네. 참는 것을 1년을 참았습니다. 기다리고 자기가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셨군요. 근데 두드리지는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절로 되는 거고 내가 이제는 푸시 안 합니다. 위탁하셨군요. 그것을 제가 이제 배웠어요. 예. 가장 그때부터. 편한 방법이기도 예. 해요. 예. 내가 만약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맞아요. 와이프가 못하게 하면 뭐 그걸 거꾸라고 할 필요가 없다. 뭐 회사 뭐 있으니까 하겠다. 그래 했는데 한 번은 우리 남동생이 네. 나보고 그래요. 형 뭐 그 이야기는 했지. 네. 내가 비즈니스 생각하고 있던데 와이프가 반대해서 못한다 그랬더니 도대체 그 건축 회사를 시작하려면 돈이 얼마큼 드냐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러면 자기는 의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만 불에 20만 불을 들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돈이 있어야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회사들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돼. 뭐 그리는 거니까 네네. 우리 집 차고에서 하면 된다고.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컴퓨터 살 돈이 없었어요. 한 달, 2달 지나니까 네. 소포가 들어왔어요. 오. 그 문을 딱 여니까 박스가 3개 있는 거예요. 네네. 딱 여니까 하나는 컴퓨터 프로세서이고 네. 하나는 모니터, 네. 하나는 그 따라오는 뭐 키보드 액세서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여니까 와이프가 보더니 이제 시작하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반대를 하네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됐나요? 아니면 사업이라는 게 좀 처음에 시작할 땐 힘든 고비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고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작을 하는데 우리 차고에서 네.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시작하는데 내가 자선 사업 한다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soup and kitchen 어려운 사람들 밥 주는 네, 그 네, 네. 단체 네. 그거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돈을 자금을 해야 되잖아요. 모아야죠. 모아야 되니까 내가 생각나는 걸 할 수 있는 것은 컨설트하는 거야. 그래서 머사이 컨설트 했어요. 그래서 30교회 미국 교회하고 한인 교회 그한 2군데에서 합쳐가지고 180명에 대한 성가대를 조직해서 네.
열심히 그 컨셉트를 했어요. 근데 첫 해에 하는데 한 1,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와이프가 아니 당신은 비즈니스 한다고 시작해놓고는 갸우뚱하셨을 것 같아요. 뭐지? 건축에 대한 그 클라이언트 릴레이션 잘한다 해놓고는 그런 건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 근데 그것을 2년을 계속 했어요. 근데 첫 해를 그걸 끝나고 나서 역시 이제 하나님이 있는 그 임재하심을 좀 느꼈습니다. 내가 다니던 수술한 그 병원에 있던 의사가 네. 그 펜에서 템플 대학으로 옮겼어요. 병원 대학으로. 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네네. 따라가게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인슈런스가 펜에서 다 써버렸어요. $1 million 달러인데. 보험이. 예, 다 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나를 보낼 때 제 약이 하루에 1,500불씩 드는데 미국은 한 달에 엄청나죠. 예, 그런 한 게. 1,500불 예. 드는데 그 돈 낼 돈이 없는 거야. 자, 그게 좀 어려웠어요. 그 의사가 템플 대학 가면서 나는 너를 이때까지 봐주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내가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슈런스가 없으면 못 간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알았다고. 그래서 또 한 석 달 있으면 또 전화 와요. 네. 너 어떻게 사냐? 우리 살고 있다고. 그래도 너가 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테이크케어 해줘야지 너가 제대로 살지.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니까 약도 조절 잘해줘야 되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 수가 없다가 인슈런스가 없으니까 그 병원에서 안 받을 거냐 아니냐고 하니까 그건 그렇네. 또 한 달에 지금 편지가 왔는데 네. 그 템플 대학 원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네. 편지가 오더니 공식적인 편지니 당신의 사정을 닥터 아이즌한테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무료로 테이크를 해줄 테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럴 수가. 진짜 이럴 수가.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거 펜 사인에 엉터리인 줄 알고 이래가지고 했더니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아닌데 믿고 해야지 하면서 네. 옮겼어요. 그래서 옮겼는데 이제 그 가서 그러는 동안에 회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찾아갔습니다. 네. 너무나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고맙고 그러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새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이제 큰 인슈런스는 조그마한 인슈런스는 내가 만들었습니다. 샀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라도 도움이 됐으니까 그 원장이 좀 좋아하죠. 그렇죠. 그 대신 제가 인슈런스 샀기 때문에 내가 매달 지출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지출할 돈이 없으니까 프로젝트 달라고 했어요. 그때 원장이 날 딱 찾아보더니 조그마한 쪽지에다가 네. 그 병원 책임 건축가한테 편지를 쓰기를 노트를 쓰기를 네. 팀 하를 하이라라. 일주일 일주일 안으로 1,500개 들어가는 주차 빌딩을 저한테 줬어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고. 야, 이렇게 연관이 돼서 정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만한 게 있고 따라가다 보면 이만한 게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을 갑자기 큰 걸 맡으니까 딴 건축 회사에 놀래버리는 거예요. 저 회사는 시작한 지 뭐 1년도 제대로 안 되는 뭐 6개월도 안 되는 회사가 큰 걸 팍 따니까 자기들이 그걸 따려고 노력을 했거든. 내가 먼저 따버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것도 보험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보험으로 이게 보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인식을 시작하기, 인식이라는 인정을 해서 회사가 빨리 크게 됐습니다. 저는 그 팀 하수도요. 잠언 말씀 위에 기초로 세운 회사라고 하셔서 그것도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잠언 21장 말씀. 31장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죠? 잠언 31장은 우리가 많이 듣는 잠언 31장 10절에서 32절이에요. 10절에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개 우리가 볼 때는 그 현숙한 여인은 즉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남자들 말고. 근데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좋은 그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젊을 때 보면서 우리 와이프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한 성품을 가진 여보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한국 분도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영어로 보면 여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wife로 돼 있습니다. wife of noble character는 이래야 된다 써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전부 다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인정을 하니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다 오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보면 그래서 지금 잠언 31장에 어떤 내용들이 10장에서 31있는가 하면 네. 회사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첫째, 몇 시에 주인은 일어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벌고는 그 돈을 가지고 큰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 회사에서 필요한 건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도구로 이제 작정을 하시고 커다란 회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그렇죠. 수 있는. 앞으로 비전 저희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저희도 예,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함께 중보 기도로 힘을 실어 드릴게요. 예. 다 모든 것이 계획 없는 속에서 하나님 계획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일단은 제가 양쪽 비즈니스도 하고 하니까 네. 이때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고 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많은 회사들, 단체들, 네. 비즈니스들이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이 P31 책이 나온 것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거고 저 계획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크게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서 네. 우리가 새로워지면 그 비전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 굉장히 귀한 시간을 또 내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예. 하영록 목사님, 하영록 회장님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 요소마다 아주 뭔가 구체적이고 또 뭔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강연의 제목은 혹시 어떤 제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목이 다르게 보기. 다르게 보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많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영록 목사님의 다음 주 강연 다르게 보기라는 제목의 강연, 특별 강연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실 교회 갈 때의 삶과 친구 만나고 놀 때의 삶을 좀 구분을 짓잖아요. 네, 신실하고 성령이 가득한 삶은 교회에서만 있으면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365일 24시간 주관하는 맡기는 삶이라는 거를 직접 보여주셨는데 오늘 많은 자극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요. 우리 하영록 목사님의 특별 강연 다르게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소문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세요. 오늘 힐링 토크 회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목적은 그 돈 가지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집 수술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론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이때까지는 이것만 보다가 다르게 봐서 이렇게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있고 그건 사실 우리 약간 다르게 보면 희생 같지만은 그 희생이 끝내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